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3월 7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SNS를 통해서 미나리 밭에서 미나리를 캐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재명이 주도하는 공천에서 친문 문재인의 핵심 측근들이 공천 학살을 당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미나리밭에서 미나리를 캤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일단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특히 심야에 친문이 경선에서 줄줄이 패하는 초토화가 된 날이죠. 1차에서는 임종석, 홍영표 이렇게 친문들이 이 컷오프 되는 그 수모를 당해서 그때 제가 방송을 했을 때 문재인이 하산할지도 모른다. 양산, 평산마을에서 내려와 올지도 모른다. 본인의 수족들이 이렇게 잘려나가는데 한가롭게 책방에만 있을 수 있겠느냐. 하산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잠잠했죠. 그리고 1차는 컷오프, 2차는 경선에서 줄 탈락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비서실장, 문재인의 비서실장 출신 노영민이 이 충북 청주 상당에서 경선에 붙었는데 친명에게 졌습니다. 이강일이라는 후보에게 졌고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했죠. 문재인 정부 때. 여기도 10% 하위 10%에 포함이 돼서 30% 감점을 받고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에게 졌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 이수진은 성남이 이재명의 심장이다. 이곳을 내가 지키겠다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윤영찬에게 이겼죠. 윤영찬은 기존에 여기에 국회의원인데 졌습니다.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윤영찬 같은 경우에 하위 10% 평가를 받아서 30% 감점이 된 상황인데 거기다 또 이 경선을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하는데 권리당원은 개딸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위 10%에서 30%를 깎아놓고 또 거기다가 권리당원이 집중적으로 좌우를 하니까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노영민 같은 경우는 컷오프된 임종석과 같이 문재인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을 좀 봐달라 이렇게 공천 청탁을 했었는데 한 사람은 컷오프 시켰고 한 사람은 경선에 붙였는데 결국은 이 구도상 이길 수 없는 그런 공천 룰을 만들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쟁에서 많은 분들이 아깝게 탈락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정한 경선에 의해서 변화를 국민이 권리당원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다. 하필이면 자기가 내세운 인물들, 이재명이 내세운 인물들, 문재인 사람들은 다 쳐내고 이걸 국민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짐짓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자 문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경남 양산 미나리밭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친문 비명 행사의 밤, 비명 행사한 밤, 이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보도들을 접하고 나서도 메시지를 냈는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에 또 양산에 출마한 후보자를 같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런 정치 친문이 확살이 되더라도 마치 이 단합을 강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후보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양산을 갔다가 온 사람들 홍영표나 김영주 이런 사람들은 줄줄이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무슨 말을 들어서 탈당을 할까? 그리고 임종석은 문재인에게 무슨 지침을 받았기에 남아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대체 문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말도 나오는 상황에서 미나리밭 사진을 올린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진과 함께 2024년 양산 원동 미나리 축제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참 한가하죠.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 봄 내음 가득한 미나리 드시러 오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매화와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은 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경남 양산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재영 후보도 함께 찍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한가할까? 왜 이렇게 미나리 한가하게 하면서 또 옆에다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를 세운 거는 무슨 뜻일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 공천 상황이 정점에 달했는데 이런 사진을 올린 겁니다. 처음에는 임종석이 잔류했을 때 문재인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이 수모를 참고 견디면 총선 후에 민주당이 패배하면은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때 당을 접수하자. 아니면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나서자. 그러자면은 민주당에 있어야 된다. 이래서 지침을 가지고 임종석이 잔류했다. 자, 그런 해석 일반적이었죠. 저뿐이 아니라 많은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그런 비명 행사, 친문 행사가 일어났는데도 느긋하게 미나리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르게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 그냥 문재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과 모종의 또 미락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쳐내더라도 이재명이 볼 때 불편한 사람들, 노영민, 윤영찬 이렇게 쳐내더라도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 친문,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던 고민정, 문재인의 상황실장으로서 대북 문제를 관여를 해서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윤건영, 또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또 역시 울산시장 선거 그 과정에 불법 선거 개입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한병도,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공천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일부 크게 이재명 본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친문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은.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또 친문 자장이라는 홍영표가 탈당을 해서 이낙연과 손을 잡는 이런 상황이 다 벌어져도 본인은 이재명과 타협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몇 사람을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미나리밭에 가서 짐짓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가로울 수가 없죠. 문재인 총선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맡게 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죠.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죠. 임종석, 조국 재수사 대상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조국은 뭐 신당 만든다 하고 지금 한참 정치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사 또 받아야 됩니다. 임종석도 마찬가지죠. 당 잔류 선언을 했지만 수사는 수사고.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는 없으니까, 그게 문재인이 없으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 송초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또 최근에 타이스타젯 문재인의 딸 문다이스 부부가 갑자기 임기 중에 태국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해서 수사도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옛 사위, 이혼한 사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돼서 최근에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세 번이나 나오지 않으니까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수사도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은 미나리밭 오늘 문재인의 사진은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본인이 쫓기고 있는 이 상황을
애써 태연한 척 하기 위한 연출 사진이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